총선을 앞두고 정치계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더민주에서 점차 멀어지고 호남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줄줄이 탈당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청취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치, 큰 정치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복당을 선언하셨어요. 예. 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또 여러 가지로 이해하실 분도 계실 테고 복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우선 충분히 시민들께 상의 말씀 드리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의 복당 결정으로 상처받거나 실망하신 분들께는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아무리 추워도 곁불 세지 않는 선비의 고든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싶은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복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특히 더 이상 방치하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 호남인들이 논밭 팔고 목숨 바쳐 지켜온 정당인데 문재인 대표가 싫다고 해서 애면하거나 내팽개칠 그런 가벼운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강한 제1야당 만들어서 정부 여당 전횡도 막고 정권 교체를 해서 광주의 꿈을 실현해보고 싶어서 복당을 한 것입니다. 네, 주변 분들과 상의했을 때 뭐 이렇게 만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셨죠? 어땠었습니까? 만류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영입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시 이 민심이 회복될 수 있다고 봤고요. 네. 리더는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변하는 그런 여론에 휩쓸릴 게 아니라 좋은 여론을 만드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이었죠. 아마 안철수 의원께서 탈당한 날이. 예. 이제 그때부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너질 정도로 상당히 힘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요. 예. 왜 이런 현상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 이탈은 2014년에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지지선언하고 당시에 또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저는 민심 위반은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 후에 730 보궐선거에서도 이 광주 강산을에서 또다시 전략 공천하면서 결국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물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작년 2월 달에 문재인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계속해서 선거에 참패했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그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물러난다 이런 말은 확실하게 이제 언급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입당하시는 과정에서 문 대표하고 문 대표는 어떤 입장을 우리 이용섭 의원님께 밝히셨는지 혹시 들으신 부분이 없으신지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어제 기자회견에서 물러난다는 확실한 말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2선 후퇴 정도가 아니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백의종군하겠다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저는 이것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선대위의 정권을 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그걸 안 거치면 지도부 공백이 생기거든요. 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마 늦지 않게 물러날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표의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확실하다. 단지 이제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예. 특정 일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어찌됐든 이제 최근 상황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 이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당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훨씬 앞섰습니다. 그랬죠. 물론 그것은 국민의당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반사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사이에 호남의 민심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진단하기에는 국민의당은 한상진 위원장의 국부 발언이랄지 이런 악재가 이어진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재를 영입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이런 호재가 이제 계속 된 데서 기인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부정적인 민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종인 선대위 체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민심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시샘말로 천정배원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어찌됐든 천정배원을 놓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천정배 신당과 함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그동안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언론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됐어요. 네. 이제 박영선 의원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냥 그대로 우리 당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천정배 의원이 상당한 키를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정배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더 가깝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천 의원처럼 능력 있는 정치인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고요. 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미 탈당을 해버렸고 네. 또 새로운 선대위가 구성돼가지고 당을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각오도 하고 또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이 내걸었던 통합 조건이 거의 충족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천정배 의원도 독자 노선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또 한국 정치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이고 이제 그렇게 통합이 현실화되면 호남의 민심도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민심이 이동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회복하는 데는 우리 이 의원님의 복당도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네.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예. 어찌됐든 이제 최근 탈당 사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뭐 이런 위치까지도 흔들흔들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진인사 영입이라든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활력을 좀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이제 1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목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선 국민과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하루빨리 선대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김종인 선대위가 경선과 공천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네. 특히 과거처럼 개파 공천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인물 위주의 공천을 하면 저는 민심도 크게 회복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반등의 기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반등의 기회가 아니고 이제 김종인 선대위 체제가 들어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네. 이 선대위를 구성하고 인물 영입이 계속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정 관리하면요. 네. 아마 압도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이제 뭐 국민의당을 뭐 이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가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이제 이 의원님께서 복당하시면서 문재인 대표와 여러 말씀을 나누셨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광주 현행 선거구로 했을 때 8개 광주의 전체 선거구 판도를 예.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아마 전략적인 문제도 아마 논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뭐 개별 그 자리를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만 이제 어찌됐든 그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떠나면서 많은 데가 공백으로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참신하고 젊고 새로운 인물들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됐고 또 광주 시민들께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제 독점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는 이제 권한이 확보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아주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면 시민들께서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도 나눴죠.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제 한간에는 강훈태 전 시장도 복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어떤 상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뭐 이 얘기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다만 강훈태 전 시장도 능력이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당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네. 아마 뭔가의 그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네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복당을 하셨는데, 그냥 복당보다도 여러 가지 계획한 바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목표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시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혁신의 예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틀과 처지를 완전히 바꿔서 2017년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수권 정당 미래 여당을 우뚝 세워보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경제 정당, 그리고 각종 사고와 예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보 정당, 그런 정당으로 한번 혁신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도민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용섭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총선을 앞두고